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이렇게 주말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주말간에 푹 쉬시길 바라면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토니 팜플리아노가 비트코인 회의론자 피터 시프는 비트코인 보유 인정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안토니 팜플리아노, 모건 크릭 디지털 에셋 창업자와 비트코인 회의론자이자 유로퍼시픽 캐피탈 CEO 피터 시프가 트위터상에서 아래와 같이 대화를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일단 먼저 안토니가 피터 시프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앞으로 이들의 말을 믿지 말고 이들의 자금이 어디로 유입되는지 항시 살펴봐야 한다. 네, 이에 관해서 피터는 이번 선물로 받은 $100 규모의 비트코인이 전부다. 이에 안토니가 당신의 비트코인 원래 주소가 어떻게 되는가? 선물로 $100 규모의 비트코인을 보내주겠다. 피터가 다시 한번 고맙다. 현재까지 약 $130 규모의 비트코인을 받았다. 나는 이를 영원히 간직할 것이다. 안토니, 좋은 생각이다.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도 당신에게 비트코인 선물을 보내올 것이다. 당신은 이제 비트코인 보유자라고 볼 수 있다. 라면서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약간 안토니가 살짝 살짝 좀 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안토니 팜플리아노는 이어서 비트코인이 2년 뒤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안토니 팜플리아노 모건 크릭 디지털 에셋 창업자가 본인의 재산의 50%를 이제 투자하는 것이 위험한가라는 질문에 포트폴리오를 100% 법정 통화로 채우는 것은 매우 나쁜 판단이다. 초인플레이션이나 통화 정책의 실패에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팜플리아는 이어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비트코인은 가장 안전한 컴퓨팅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그는 이번 주 비트코인이 2021년 말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격 예측 기사를 보게 되면은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가끔씩 커뮤니티나 좀 이렇게 선동이 쉽게 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기사가 뜨게 되면은 10만 달러까지 올라가니까 무조건 거의 뭐 빤스까지 팔아서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는 분이 한 열에 한두 분 정도 가끔씩 간혹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가격 예측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길 바랍니다. 네, 경제미디어 이제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최근 13세 이상에서 21세 미만 학생들 총 1,884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네, 응답자 중 약 52%는 암호화폐를 절대 매입, 거래, 투자하지 않을 것으로 답했다고 합니다. 네, 한편 약 26%의 응답자들은 암호화폐 투자를 고려 중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13세면은 초등학교 6학년 아닌가요? 네, 19살이 고3인데, 네, 학생들한테 암호화폐 투자에 물어보면은 누가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할까요? 약간 조사할 수 있는 조사하는 연령대가 살짝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크 모비우스가 기존 비판적 입장을 선회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투자를 현재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뉴스BTC에 따르게 되면 신흥국 투자 규제로 불리는 월가의 베테랑 투자자 마크 모비우스가 비트코인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선회했다고 합니다. 네, 그는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 중에서 미 연준의 온건적인 경제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비트코인 매입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서 그는 만약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지속한다면 이를 매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이어 그는 달러 위안화, 유로 등 글로벌 법정 화폐는 사용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화폐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비트코인 역시 사용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타 법정 화폐와 같은 입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또한 나도 비트코인의 실질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며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을 추산하는 건 어렵다고 덧붙였는데, 네, 앞서 그는 비트코인은 사실상 사기이며 누가 이를 운영하는지조차 불명확하다며 비트코인 회의론을 제기한 바 있다고 하네요.
네, 플러스 토큰 스캠 의혹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스캠 의혹을 받고 있는 플러스 토큰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을 했는데, 네, 5일 등록된 해당 청원의 제목은 플러스 토큰 출금 정지 사태 및 먹튀 논란입니다. 네, 청원자는 2019년 6월 28일부터 출금 기능이 막혀서 출금 정지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현재 이렇다 저렇다 뚜렷한 어떤 실체가 없습니다. 피해 규모가 꽤 큰 것으로 알고 있으니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네, 앞서 코인리스는 복수의 해외 소식통을 인용해서 플러스 토큰에 대한 스캠 의혹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 투자자들은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플러스 토큰 한국 커뮤니티 대표는 지난 2일 코인리스 보도를 전면 반박하면서 온라인 지갑에서 오프라인 지갑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마스터 서버가 업데이트되어 채굴기가 일시적으로 동기화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인해 출금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하는데, 블록체인 리서치 전문 업체 롱애쉬에 따르게 되면 플러스 토큰 측이 현재 온체인을 보유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이오스와 이더리움 자산은 4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과연 이 플러스 토큰 사태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많은 관심이 가는데요. 네, 정말 사기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중들의 암호화폐 그리고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정책에 더욱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네, 중국 유력 미디어 차이징 왕에 따르게 되면 중국 당국이 5일 중국 인민대표 대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중화인민공화국 암호법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네, 초안에 따르게 되면 중국 당국은 오는 9월 2일까지 암호화 산업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법안을 제정한다고 하는데, 네, 초안 제12조에 따르게 되면 개인 혹은 단체는 타인의 암호화 정보를 탈취할 수 없으며 불법적으로 타인의 암호 보안 시스템에 침입할 수 없다. 암호화 정보를 이용한 국가보안, 사회 이익, 타인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범죄 활동을 일절 금지된다. 그 외에도 초안 제3장은 상용화 암호 관련 주요 제도를 명시하고 암호화 산업 발전 및 규범화를 강조했으며 기술 육성을 위한 당국 부서의 적절한 역할 수행, 규제 최소화 등을 강조했다고 하네요. 네, 더불어 핵심 암호, 일반 암호, 상용화 암호를 명확히 분리, 개별적 관리 감독이 이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네, 이와 관련한 중국 법학 법치연구소 리우 진루이 부연구원은 해당 초안은 중국 내 블록체인 등 기술 활용을 이렇게 규범화하고 암호화 기술 상용화 속도를 빨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저스틴 성과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에 많은 사람들, 많은 암호화폐 유명 업계 관계자들이 이렇게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번 점심 식사에서 이제 라이트코인과 바이낸스, 후오비 세 곳 관계자뿐이라고 합니다. 네, 트론의 CEO 저스틴 성은 5일 트위터를 통해서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에는 라이트코인, 바이낸스, 후오비 세 곳 관계자뿐이라고 전했는데요. 네, 이어서 저스틴 선은 초대된 세 곳의 관계자 외에는 초대받은 자가 없다면서 재정적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초대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신고하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저스틴 선은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경매에서 약 54억 원으로 낙찰이 되어서 7월 2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점심 식사를 가질 예정이죠. 네, 버핏과의 식사는 최대 7명까지 동반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 좀 더 추가가 될지 아니면 정말 이 멤버들만 이렇게 가서 얘기를 나눌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바이낸스, 네, 일단 바이낸스의 CG겠죠. 네, CG. 이렇게 가서 좀 워렌 버핏에게 이제 그 짧은 시간 동안 아마 뭐 암호화폐를 사게 만든다 이런 거창한 이런 얘기는 못하겠죠. 하지만 워렌 버핏이 암호화폐를 조금이라도 좋게 생각하는 그런 불씨만 지피고 와도 크게 성공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업계뿐만 아니고 전통적인 금융 그룹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화제거리이기 때문에 7월 25일 이후에 어마어마한 소식들이 나오겠죠. 아마 7월 25일 이 점심 식사가 끝나고 난 후에 엄청난 얘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때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이슬레이팅스가 비트코인 트위터의 40%는 미국이다 하지만 미국 규제 뒤처져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와이슬레이팅스는 5일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관련 트위터 국가별 비율에 대해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와이슬레이팅스는 새로운 분석 결과 더 타이 보고서를 인용해서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관련 트윗은 거의 40%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고 미국이 암호화폐 트위터를 지배하고 있지만 규제 측면에서 보면 많이 뒤처져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트윗을 남겼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다시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F5번 눌러서 새로 고침 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날 대비 소폭 상승한 0.4%, 1,320만 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 상승하여서 34만 원, XRP 같은 경우는 전날보다 좀 더 하락한 450원, 45만 원이라고 할 뻔했네요. 450원. 라이트코인도 14만 원대를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메이저 탑10 코인들이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플 XRP의 가격이 정말로 참 참담할 뿐이죠. 이러다가 정말 200원짜리, 300원짜리 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리플 XRP의 가격은 누르는 것인가, 누르는 가격인가 라고 하는데 리플의 CTO죠. 데이비드 슈얼츠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며 XRP의 높은 가격이 여러 가지 면에서 리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리플은 XRP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가장 큰 이점을 얻을 수 있는데 리플의 XRP의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리플은 파트너와 유동성에 훨씬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가능한 미래의 기업들이 그들과 협력하고 플랫폼을 활용하도록 설득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많은 가치는 간접적으로 더 많은 유동성과 거래량을 의미하게 되는데 XRP는 이미 좋은 자산, 유틸리티가 되기 위해 많은 다른 측면들을 연구하고 있지만 처음에 유동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좀 알아낸 것 같다면서 리플이 유동성이 커짐에 따라 더 큰 이 사람들을 공략할 수 있게 되는데 또한 어느 정도 리플의 성공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의해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리플이 사기라고 가정한다면 리플의 성공은 XRP 가격에 크게 좌우가 되게 되는데 비트코인은 1달러에 팔기 시작을 했고 당시 비트코인을 이용해 집을 사거나 팔겠다는 생각은 터무니없이 보였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이 아직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거래 규모가 클수록 사람들은 동전 한 개당 가치가 더 높아지는데 각 동전이 달러당 2센트로 평가가 되는 경우보다 말이다. 그러면서 XRP 가격이 높을수록 리플이 목표로 할 수 있는 지급액이 커진다. XRP는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없고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고 하는데 리플은 XRP의 가격을 낮추려고 하지 않고 가격 인상도 바라지 않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한다. XRP가 각각 100달러를 초과할 경우 단일 트랜잭션에 대해 이동할 수 있는 XRP의 양이 줄어든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리플 XRP의 홀더들을 힘들게 하는 코인이죠. XRP. 과연 언제쯤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까요? 위에서 누르는 것도 계속해서 지금 누르지 않고 있나. 참으로 많은 커뮤니티에서 리또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포기할 때쯤 혼자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팔콘 프라이빗 뱅크가 자체 월렛 서비스에 XRP와 XLM을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죠.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스위스의 본사를 둔 팔콘 프라이빗 뱅크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월렛 서비스에서 XRP와 XLM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지원 가능한 암호화폐는 XRP, XLM,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 6개라고 하는데 팔콘 월렛은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각종 법정 화폐와도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은행은 이제 지난 2017년 7월 스위스 금융시장 감독청 FINMA로부터 블록체인 기반 자산 관리 권한을 승인받은 바 있다고 하네요.
네, 영국의 FCA가 암호화폐 파생 상품 전면 금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3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 브리핑의 보도에 따르게 되면 네, 영국의 금융감독청이죠. FCA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 파생 상품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FCA는 이제 자산 클래스를 둘러싼 복잡성과 투명성의 부족으로 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하면서 현재의 자산 클래스는 파생 상품에 대한 정보가 투자자의 판별력을 흐린다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네, 이에 기관은 규제에 부합하지 않는 암호화폐 상장 지수 채권 ETNS 그리고 주식 차액 결제 거래 CFD, 옵션, 선물 등 파생 상품의 판매, 마케팅 등을 전면 금지를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네, FCA 전략 경쟁 부문 총괄 크리스토퍼 올라드는 복잡하고 변동성이 높은 암호화폐 파생 상품을 일반 투자자에 제공되는 것이 우려된다면서 네, CFD 바이너리 옵션 시장 관련 광범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덧붙였다고 하네요. 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국영은행에 페트로 암호화폐 수용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네, 현지 시간 이제 4일 채피케 보도 내용에 따르게 되면 이제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가 현지 최대 은행인 베네수엘라 은행에게 국가적 암호화폐 페트로를 받아들이라고 직접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페트로 같은 경우는 원유 및 천연 자원을 담보로 하는 국가 발행 암호화폐인데요. 네,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국영은행으로 채택된 지 10주년 기념 행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발표 직후 재무부는 트위터를 통해서 이 개념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네, 이 트윗은 베네수엘라 은행의 모든 지점에 페트로 데스크를 개설하라는 특급 명령을 언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마두로 대통령은 한동안 페트로를 전국에 네,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노력해 왔는데 국가 암호화폐 인프라의 성장을 돕기 위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채택이 더딘 것 같다고 하네요. 네, 페트로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불확실한데 정부가 계속 대중에게 밀고 나간다면 결국은 표준이 될 수도 있다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베네수엘라에서 정말 어떻게 암호화폐가 성장을 하게 될지 네, 지금 자국의 법정 화폐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 국가에서부터 암호화폐 채택에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어떤 식으로 확장이 되고 이번 연도에는 얼마나 성장을 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 번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XRP 기준 450.01원입니다. F5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0.3원 네, 증가했네요. 네, 지금 네, 이제 메이저 탑10 코인들이 스물스물 상승하려는 이런 조그마한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 정말 더 큰 상승장에 다시 한번 도달하기를 바라봅니다. 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